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각국의 교육계가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도 IB 논술형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해서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한국독서신문에서 기획 기사로 5회에 걸쳐서 일본 교육 평가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어요. 많은 학교도 직접 방문하면서 중요한 여러 인물들 인터뷰도 자세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이 도입한 IB 논술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누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창일쌤이 좋은 목소리로 해주세요. 제가요? IB, 이거 뭔가 준비한 것처럼 되는데. 네, IB 교육과정은 1968년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기관인 IBU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 146개국이 채택하고 있고 75개국의 2천여 대학이 인정하는 국제적인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천여 개의 대학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을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뭐 한국으로 치면 내신 가지고 대학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IB에서는 그 전인 교육을 교육 인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탐구하는 인간, 지식이 있는 인간, 생각할 수 있는 인간 등 10여 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표준화 시험이면서 객관식 정답 맞추기형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독창적이고 사고할 수 있는 비판적인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게 특징이죠. IB 설명 잘하시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저기요, 시켰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대요. 그럼 아까 이제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일본은 2013년 가기 결정에서 IB 바칼로레아 논술형 학교를 늘리기로 하고 IB와 제휴해서 초, 중, 고 교육과정 전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보급했대요. 그리고 2016년 11월에 일본어로 보는 IB의 첫 시험을 치렀대요. 또 일본이 IB를 공식적으로 공교육에 도입하기 이전에도 IB 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국제학교였어요. 그래서 문부과학성도 올해까지 200개 학교에서 실시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대요. 문부과학성이 뭐지요?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교육부가 되겠네요. 네. 2013년에 가기 결정이라는 말은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볼 수가 있겠죠. 가기 결정이 뭐예요? 일본의 각료라는 의사결정 단체에서 결정을 한 각료도 이제 반대 없이 다 같이 찬성을 해야지 각의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각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일본 정부에서 그 모든 이제 의사결정하는 작은 그룹이 다 같이 반대하는 거 없이 다 같이 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 문부과학성의 발표까지 있었으니까 IB 바칼로레아 논술형 학교를 늘리기로 한 거는 정말 국가 차원의 목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결국 입시 제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일본이 교육과정에 혁명을 일으켰다면 입시 제도도 그냥 둘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일본의 대입 센터 시험은 2020년 1월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현재 2018년 고2들이 마지막 센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는 새롭게 대입 입학 공통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더불어 대학별 고사와 AO 입시의 개혁도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AO 입시란 한국으로 치면 수시가 되겠네요. 네, 수시 전형으로 볼 수 수시 전형. 있죠.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는 기존의 객관식 선택형 문제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심층적인 논술 문제는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래요.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아마 2018년 5월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시 테스트를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던 국어 문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상도시의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을 소재로 좀 말이 어렵네요. 가상도시 안에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을 소재로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제시문으로 주고 학생들은 그 논의의 대립점 등을 살펴서 자기 생각을 글로 써야 하는 거죠. 답안 분량은 80자 이상 120자 정도를 기준으로 줬습니다. 또 수학은 공원의 동상을 소재로 코사인 법칙을 응용해 동상이 어디 위치에 놓여지면 잘 보일까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식의 문제가 예시로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냥 배우기 위해서 가르쳤다, 아니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 전달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나오는 시험은 일생활에 보다 더 밀접한 일생활의 소재를 직접적으로 애들이 알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내가 뭐라 그랬지? 일생활이라고. 일생활. 아 미안해. 상이 좋네 사람이. 확실히 문제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존 시험보다는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주차장 사용 계약서를 읽고 차주 입장에서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대주가 되겠죠. 대주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쓰게 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대요. 그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이 많이 바뀌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의 독서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문부과학성 IB 논술형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한 결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독서신문 기자도 쯔부야 위원에게 논술식 시험에서 채점 공정성이 문제되지 않는지 질문했는데 기사에 내온 대답을 읽어드리면요. 우선 IB 교육과정에는 채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채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IB에서는 교사들이 채점한 내용을 무작위로 받아서 검증을 합니다. 전문가와 교사의 채점에 차이가 많이 나면 확인 과정을 거쳐 그 교사들을 훈련합니다. 물론 과목마다 채점 기준이 다르고 요소별로 반영 비율도 다르긴 합니다. 30년 동안 채점 방식의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학부모들이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점 공정성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서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뭐 제도 하나 바꾸는데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 제도를 바꾸는데 또 IB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기사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공교육 학교에서 IB 교육을 찬성했다고 해요. 하지만 일부 그 기존에 비싼 돈을 주고 실시해 왔던 IB 교육을 하던 사립학교에서는 아마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스부야 의원은 일본의 모든 학교에 IB 교육 과정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들여오자고 하지는 않으시네요. 아마 배울 점만 찾아서 적용하고 노력을 해서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보면 일본의 공교육,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의 변화가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고 문제를 맞추는 문제가 그런 식의 시험을 좀 많이 보았는데 지금 평가 제도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이해하는 수업이 중시되면서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수업 방식에서 학생 참여 형식의 수업으로 수업 방법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네, 특히 문부과학성은 일본 국립대에 좀 더 수준 있는 논술형 시험을 실시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논술을 고사는 있지만은 한층 더 수준을 높게 하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대에서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고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